어떻게 니체 사용 설명서 다 읽어보셨나요? 예, 눈빛을 피하시는 분들은 예, 예, 웃으시는데 저도 책 한 권을 이렇게 완독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인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니체에 대한 그 생각이 아니고 정말 그 안상환 작가님께서 2016년부터 예, 이제 니체에 대해서 읽고 그다음에 또 니체에 대해서 쓰면서 실제 삶에 적용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좀 쉽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점가를 가보면 쇼펜하우어하고 니체가 다시 한번 또 유행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버맨시라는 책이나 뭐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 뭐 마흔에 50에 읽는 니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근데 요즘 다시 현대인들이 쇼펜하우어나 니체를 이렇게 자주 찾는 배경이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이제 그건 아마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니체가 자기 철학의 핵심 문제 의식이 어떤 인간의 왜소함을 이제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왜소함. 예. 우리가 정말 뭐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이렇게 왜소함 그리고 난쟁이로 니체는 난쟁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생각도 난쟁이고 그 특히 이제 사유에 있어서의 난쟁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유의 폭이 너무 적다. 뭐 왜소함도 물론 이 사유의 그 문제를 가지고 왜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문제를 이제 직접적으로 건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게 이제 위버맨시니까 초인이라고 이제 얘기로 번역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 핵심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이 이 방식대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거는 이제 난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사유의 거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우리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막 뭔가 한다고 엄청 열심히 뭘 했는데 애도 쓰고 마음도 많이 쓰고 내 에너지도 많이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꽤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짬을 내서라도 이제 이렇게 좀 니체 책도 좀 보고 또 다른 책도 좀 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선택을 하듯이 저는 핵심은 그런 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상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늘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사는데 늘 나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작은가, 난장이처럼 왜소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스물스물 자기 마음 안에서 올라온다는 이제 그것을 뭔가 거부하고 싶고 극복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 니체를 찾게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은 그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JTBC입니까? 박혜영 작가가 쓴 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그 드라마가 좀 생각납니다. 그 드라마 보셨습니까? 전 드라마 최근에 제가 TV를 샀는데 20년 동안 제 TV가 집에 없었어요. 맞아요. 니체를 읽으려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 TV를 없애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드라마를 안 보다가 그래서 요즘 한 몇 달 안 됐어요. TV를 샀는데 그 이제 좀 보려고 이제 이런 것도 좀 보려고 이제 샀는데 그래도 모자 뭐 마사 어서 그렇게 유행을 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그게 전 맥락은 같다고 봐요. 아직 보진 않았는데 안 그래도 오늘 오기 전에 제 집에 있으면서 TV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는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근데 TV 정서가 느껴지네요. 좋은 거 사놨으니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벽돌 책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 니체가 쓴 책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저는 안상환 선생님 책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도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니체 하면 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만 이렇게 대표 저서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뭐 즐거운 학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비극의 탄생, 뭐 반시대적 뭐 사유인가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완독은 못했거든요. 네. 읽다가 포기를 했는데 읽으면서 야 이 책 제목 바꿔야 된다. 자라투스트라는 어렵게 말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할 책 제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상환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이 니체 책 글 왜 이리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근데 이제 모든 책이 일단은 철학책은 대부분 좀 어렵긴 하잖아요. 어렵긴 하고 특히 이제 니체 책이 이제 좀 칸트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칸트는 진짜 저도 못 읽겠던데, 근데 이제 니체 철학 책이 어려운 보편적인 이유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패턴과 니체가 보는 자유의 패턴이 달라서 그래. 우리는 이제 왜소한 시각에서 보는 거고, 니체는 이제 거대한 그 자유의 체계에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보는 방향이나 그 크기의 차이가 있으면 바로 접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거는 이제 니체 책이 자라투스트라가 특별히 더 어렵지만 그 다른 책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 철학책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그래서 이제 그 뭐 위버맨신이 뭐 이런 뭐 몇십만 부씩 팔리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싹 걷어내고 그냥 쉬운 건 몇 개 이제 이렇게만 이 선택해서 해놨기 때문에 쉽게 읽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그 구절은 우리가 똑같지만 철학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절을 익히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의도하는 사유 체계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과정을 함께 이렇게 걸어가야지만이 그 우리가 그 책을 진짜 읽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고, 근데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진짜 어려운 책은 맞아요. 자라투스트라는 위안이 됩니다. 예, 그거 다 읽고 다 이해하는 사람들은 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저도 이 니체 자라투스트라 읽기 전에 그 한때 이제 그 고병권 생이라고 하는 맨날 우리 그 수요 넘어 그쪽에서 활동했던 분이고, 저도 이제 서울 가서 그분을 직접 뵙고 요즘도 간혹 가다가 이제 만나는 분인데, 그분이 이 자라투스트라에 대한 해설서를 낸 게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되게 잘 썼고, 그건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 올라가기 전에 그 책은 그 전에 이제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고미숙 선생의 그 열하일기에 대한 글, 그리고 이제 그 고병원 선생이 니체에 리라이팅 리라이팅 시리즈의 대표적인 두 권의 책인데, 그 두 권 다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말 잘 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책을 읽고 자라투스트라를 저도 읽으려고 읽다가 이 자라투스트라가 진짜 그 자라투스트라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저도 몇 번이나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그 여러 가지 비유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도 자라투스트라는 그 읽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야지 뭐 읽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게 독서의 잘못된 습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단어나 모든 어떤 그 비유나 상징을 다 알아야 내가 그 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시를 읽을 때 그 사람의 것들 다 알고 우리 시를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느낌대로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독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니체 책 전체하고 특히 자라투스트라는 요렇게 읽는 것, 그냥 몰라도 그냥 쭉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니체 책이 주는 분명한 느낌이 있거든요. 있고, 또 저는 번역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번역을 해도 그 어떤 니체 글의 어떤 그 웅장함이라든지 어떤 그 무게감 이런 게 느껴지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니체 책은 한 하루에 한 50페이지 읽으면 몸살이 전 오. 났었어요 처음에. 그만큼 이게 이 무게감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되게 좋고. 그래서 전혀 근데 이제는 이제 저는 그걸 잘 모르는 게 많아도 읽으면 된다. 네. 시집을 몰라도 이제 읽으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듯이. 근데 최근에는 다행히 이제 특히 이제 이거는 이 박찬국이라고 하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있는데 이 번역 시리즈에도 몇 권 번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니체 연구를 오랫동안 하시고 번역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책갈피에 해놨어요. 그래, 자라투스트라를 자기가 이번에 번역을 하면서 이제 책꽂이에 꽂아두는 책이 아닌 이제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다시 이제 탄생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책이 괜찮더라고. 저도 요즘 보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원문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우리가 이제 니체 읽으면서 매우 힘들어하는 배경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상징과 비유에 대한 이런 어떤 상세한 설명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시간은 꽤 오래 걸리겠지만 이 책은 그야말로 이제 꽂아두는 책이 아닌 내가 마음만 먹고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안상환 선생님이 자라투스트라를 읽다가 그것도 50페이지까지 읽었는데 몸살 났다고 하니까 이야 정말 어려운 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니체의 그 자라투스트라를 그냥 단번에 이렇게 정복하려고 하듯이 감히 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책이 제 왼쪽에 책상 왼쪽에 딱 꽂혀 있거든요. 있어 보이라고 예, 딱 꽂아두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이 책의 부제로 사용했던 그 니체를 읽고 쓰고 사용하며 명랑성 회복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 명랑성이 그 어린아이하고 좀 연결되는 그 말이죠. 맞죠? 예. 유연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자신을 지키면서도 이제 정말 변화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그 어린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잘 변하잖아요. 예. 안상환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그 감기가 걸려서 이제 다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명랑한 목소리를 못 들려드려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서울 가서 들은 목소리는 조금 명랑했는데 아쉽습니다. 이 책 한번 들고 계시면 한번 페이지를 90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9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 대목이 나옵니다.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분명히 말한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번역 없이 자주 말하는 아모르 파티를 가르친다. 이것이 최종적이고 영원한 회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니체의 답이다. 이렇게 이제 91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그 김연자 씨가 부른 아모르 파티 음악 주십시오. 건돈 노래가 정말 신나잖아요. 그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파티 분위기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김연자 씨의 동영상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 니체의 어떻게 보면 아포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니체의 이제 중요한 사상이라면 이제 뭐 영원 회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아모르 파티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오늘 안상환 선생님 모셨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각자 토론 시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니체의 우주관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생로병사 태어나면 또
병들고 자라고 병들고 늙고 죽고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밥 먹고 또 점심에 활동하다가 저녁이 되면 자고 이 쳇바퀴가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주의 리듬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리듬도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이렇게 새로울 것도 없고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나면 자라고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뭐 살아서 뭐해 이렇게 실제로 흐른 그 사상 유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니체의 영혼회귀 이 우주관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하고 별로 맥락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삶의 과제고 우리 공부해야 될 어떤 주제인데 그때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뻔한 변화, 뻔한 리듬이지만 그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순간에 내 삶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제 연관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또 제가 이제 여기 책에서도 이제 그 정리를 한 게 그 내용은 그렇지만 이 차례 부분을 보면 영원회귀와 다시 찾은 명랑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계속 그런 키워드를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쪽 대목에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앞서 이제 선생님 언급하셨듯이 이게 영혼회귀라는 니체의 우주관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박 그 탈퀴식으로 잘못 이렇게 이해하면 좀 허무주의에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결국은 그 반복되는 일상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실제로 니체는 허무주의자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예전에 초기에 니체가 소개될 때는 그렇게도 많이 소개가 됐었죠. 자, 니체도 실제로 극단적 허무주의에까지 빠져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지. 그 허무주의를 처음부터 이렇게 회피를 한 것도 아니고 또 허무주의에 계속 머물렀던 것도 아니고. 제가 고민스 선생님 강의도 이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마저도 저는 깊게 얘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진중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러면 인간의 본성상 명랑하지 못한 분들은 명랑함을 추구하는가? 사실 그런 반문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쯤 하셨어요. 아니면 명랑함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가? 선생님께서는 저 되게 의문이었어요. 살면서 제가 느끼는 의문.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은근진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특히 제가 뭐 남자고 저도 뭐 되게 안 웃기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잠시 그 유머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딱 시간 맞추어서 카메라 딱 들자마자 오시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네. 포토존이 달라졌나? 장미꽃을 피해 다녀야 되는 곳입니다. 진짜 그럼 어디서 사진 찍어야 돼? 장미에 파묻혀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나 여기서 사진. 네. 건돈 대표님 오늘 휴일 아닙니까? 월요일? 아유,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니체 사용 설명서 안상은 작가님 오신다고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공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